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식 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서식은 뭐라 그랬냐면 꾸미는 기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꾸미는 기능이 두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꾸미는 기능, 조금 전에 제가 가운데 맞춤을 했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엑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래한 거라도 셀 병합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파워포인트도 있고. 그런데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병합을 하고 가운데 맞춤은 나중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꺼번에 한다라는 거,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렇게 해서 테두리 선을 긋죠. 우리가 테두리 선을 이렇게 모든 테두리를 넣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각선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지금 책을 보니까 여기는 얇은 줄이고 겉테두리는 굵은 줄이에요. 여기다 굵은 줄이고 여기가 굵은 줄이고 전체가 굵은 줄이고. 그러면 모든 테두리인데 바깥쪽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둘러주고, 여기도 굵게 여기도 굵게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 교재 나온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럼 뭐 여기는 사면이 다 굵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테두리 선에 가서 다른 테두리를 누르든, 아니면 오른쪽 버튼으로 셀 서식에 들어가던,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셀 서식 거기 들어가서 테두리 두르던, 어차피 테두리 두르는 거는 어떻게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글꼴 옆에 화살표, 맞춤 옆에 화살표, 표시 형식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 눌러도 서식이에요. 대신에 글꼴에 있는 화살표 눌러도 글꼴 서식, 맞춤에 있는 거 눌러서 맞춤 서식. 그럼 뭐 테두리 누르면 되지 뭐. 글꼴로 들어와서 하든지 간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사방이 다 굵은 줄이 들어가다 보니까 굵은 줄로 세팅되어 있던 거예요. 여기가 얇은 줄, 굵은 줄, 여기가 두 줄. 요 사이에 있는 얘는 무척 굵은 줄이에요. 엄청 굵은 줄이라서 이거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를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각선을 넣던 뭐를 하든 간에 여기가 두 번째고, 순서가. 그러니까 여기는 얇은 줄로 바꿔놓고 대각선을 넣어야 대각선이 얇은 줄로 들어가겠지. 요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책에서는 여기를 또 뭐 글꼴을 바꿔보자 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안 바꾸는 게 좋아요. 그냥 이 맑은 고딕, 이게 기본 글꼴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항목의 이름이고 이쪽에 이제 시간 타이틀이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좀 꾸며보려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블럭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 따로 블럭 잡고 또 추가로 여기서 블럭 잡아야 되고. 다중 블럭이라고 하죠. 다중 블럭은 먼저 블럭을 잡고 나서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블럭 잡으면 돼요. 우리 책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기본이에요. 기본. 다중 블럭 잡는 거. 다중 블럭이라고 하는데, 이제 연속 블럭 있고 비연속 블럭 있고 그런 거죠. 다중 블럭을 우리는 비연속 블럭이라고도 해요. 비연속 블럭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블럭을 설정, 두 번째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곳 블럭 설정하면 돼요. 계속해서. 세 번째 반복 처리하면 되는 거죠. 예. 2번 항목을 반복한다 이런 거예요. 이 글자일 땐 안 돼요. 글자일 땐 안 돼요. 파워포인트는 글자도 돼요. 유일하게. 아래 한글도 안 되는데, 예. 자, 그러면 요렇게 블럭을 잡고 컨트롤 캔으로 또 블럭 잡으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서 채우기 색깔을 좀 다른 거로 넣어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책에 지금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연속 블럭 같은 경우에는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뭐야 쉬프트 왜 그래?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블록을 설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쉬프트 키 누르고 그냥 드래그 하면 되죠. 그렇죠? 그냥 드래그 하면 되고 처음을 클릭하고 두 번째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나중을 클릭하면 돼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드래그 해도 되지만 처음 여기 클릭했잖아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쉬프트로 클릭하면 블록이 되는 거죠. 화면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클릭하고 쉬프트 클릭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내려가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편한 거는 일단 처음을 클릭해 놓고 가고 싶은 만큼 가서 쉬프트 하고 누르면 된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키보드로 할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면 블럭이 돼요. 주로 이제 마우스로 우리가 많이 블럭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렇게. 그렇게 해서 블록 잡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조절과 너비 조절이 나오는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셀이라고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셀에는 너비가 있고 높이가 있어요. 그러면 너비는 어디서 조절하냐면 셀에 있는 큰 문자 열이죠. 열 문자 오른쪽에서 그 오른쪽 경계선 사이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넓어지고 좁혀져요. 아니면 열 문자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열 너비 기본이 얼마? 8.38 얘를 20 그러면 20만큼. 높이는 줄 번호에 가서 아랫줄 번호하고 현재 줄 번호 사이에서 놓고 드래그하면 높아지죠. 위로 올리면 좁혀지고요.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는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조절되죠. 여기는 더블 클릭해도 안 돼요. 왜? 없어서 내용이. 근데 여기는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면 좁히죠. 이때 이만큼을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더블 클릭하면 한꺼번에 조절돼요. 금요일날은 안 썼구나. 금요일날 안 썼네. 그럼 뭐라 할까? 너무 답답해 보이지. 계획표인데. 얘를 이제 블럭을 잡아서 한꺼번에 넓혀주면은 한꺼번에 넓혀지고, 줄번호도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높여주면 높여지고. 예. 자, 기본 열너비가 얼마였죠? 셀의 기본 열너비는 얼마다? 8.38. 셀의 기본 행 높이는 얼마예요? 여기 행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 보면 얼마로 나와요? 16.5. 뭐 이상하다. 보세요. 요거. 요 너비가 8.38이고 요 높이 있잖아. 높이. 요 높이가 얼마? 16.5래요. 숫자가 이상하게 간 건 느낌인데. 이 너비가 8.38이고 높이가 16.5래. 숫자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8.38이 얘가 8.38이 몰라도 너비가 8.38이고 이게 8.38이고 이게 16.5라는 거는 이 숫자와 이 숫자의 단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8.38이란 말은 개수예요. 개수. 글자의 개수. 8글자 좀 넘게 들어간다. 이게 9라고 나오면 9글자. 숫자나 영어로 말할 때 9글자. 8글자 38.
16.5라는 거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건 포인트고 이건 개수고 단위가 달라요. 요거는 글자의 개수, 영어, 영문이나 기호로 말했을 때고, 요거는 포인트. 우리가 아래 한 거는 10포인트인데 엑셀은 11포인트잖아요. 자, 제가 여기다가 11포인트를 행 높이를 11포인트로 바꿔 놓으면은요 어떻게 됐어요? 글자가 위아래가 꽉 차버렸죠. 그래서 요게 11포인트인데 글자가 11포인트인데 이 높이를 11포인트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잖아요, 위아래가. 그래서 얘가 16.5포인트로 들어가면 기본이 16.5포인트니까 어때요? 테두리 선을 그리더라도 위아래가 좀 여유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높이가 위아래 여백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글자는 8글자 이상은 나오니까, 대신에 예를 들어서 제갈 공명 그러면 8글자잖아요. 우리말로 4글자가 영어로는 8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간 계획표 같으면 이게 11글자죠. 우리말 5글자고 빈칸 하나니까 11글자죠. 그렇죠. 어차피 여기는 셀이 병합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다가 주간 계획표라고 여기다 쓰려고 그러면 당연히 한 칸 띄우고 글자가 밀려나가죠. 글자가 밀려나가지. 지금 밀려나갔잖아. 그러니까 너비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지는 거죠. 여기 어차피 셀 병합했으니까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꾸밀 때 조금 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책에 보니까는 53쪽에 열 너비 조절하는 거와 52쪽에 행 높이 조절하는 게 있는데, 행 높이는 숫자와 숫자 사이 경계선에다 놓고 마우스로 위아래로 조절하면 높이는 조절이 돼요. 이걸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블럭 잡는 게 아니라 줄번호를 블럭 잡아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높이가 조절되고, 그 다음에 높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면은 인위적으로 조절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굳이 조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높이를. 왜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봐야 조절할 수가 있고, 너비도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봐야 너비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제 학교 시간표 같으면 국어, 영어, 수학 요런 몇 글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수학 1, 수학 2 그러면 뭐 3, 4글자. 우리말로는 2글자, 영어로는 4글자니까 굳이 넓혀 놓을 필요는 없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러닝머신 몇 번 하고 뭐하고 이런 걸 쓰려고 그러면 공간이 삐져볼 수도 있죠. 지금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54쪽으로 가시면은 마우스로 이렇게 한꺼번에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이때 셀 데이터가 아니라 칸 문자 아까 줄번호 블럭 잡듯이 칸 문자를 블럭 잡고 나서 왼쪽으로 가면 블럭 자체가 한꺼번에, 오른쪽으로 가면 한꺼번에 하나의 셀을 선택하고 나서 너비를 조절하면은 그 셀만 너비가 조절되고, 2개를 블럭 잡고 움직이면은 똑같이 2개가 똑같이 따라가고. 예.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가능은 하더라.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이게 셀 병합이 안 돼 있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셀 병합이 안 돼 있을 때 이렇게 블럭을 잡고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얘는 글자 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넓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월화수목 그런 것만 써 있으니까는 글자가 없잖아요. 좁혀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두는 거예요. 얘는 병합만 하시고 원래 값 높이 그대로 원래 값 높이 그대로 두시고 일단 데이터를 입력을 해봐. 예를 들어 여기가 국어 그럼 몇 글자 안 들어가지만 러닝머신 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산소 운동 없잖아. 글자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밀려나가 버렸잖아요. 그랬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비를 여기에 맞춰 넓히자니 너무 벌어질 것 같고, 그렇죠? 여기가 또 화요일날 또 10시에 뭐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높이를 높인 상태에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요 셀 서식 들어가서 맞춤 셀 서식에 들어가서요 셀의 텍스트 줄바꿈. 그러면 요 너비에 맞춰서 알아서 줄이 바뀌어. 높이가 좀 부족하죠? 높이는 좀 늘려줘야 되겠지. 얘를 이렇게 넓혀서 쓰는 것보다는 높이를 조절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조절할 거는 조절해 줘야 돼. 그러니까 뭐가 좋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사실 해보면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알고 여러분 형태에 맞춰서 바꿔야 되고, 또 특히 프린터로 인쇄해야 되잖아요. 엑셀을 인쇄하는 게 참 불편합니다.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은 인쇄 용지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거지만 엑셀은 인쇄 용지와 상관없이 옆으로 밑으로 글을 써요. 그리고 인쇄 용지를 집어넣어서 거기다 맞춰서 인쇄를 하는 거야. 양이 옆으로 많아지면 여러 장에 맞춰서 인쇄를 해야 되고, 데이터가 10줄이 아니라 5000줄이 되면 많은 양의 인쇄 용지를 소비해 가면서 인쇄를 해 봐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조금은 다르더라 하는 거죠.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하고 달리 엑셀은 가로 세로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쓰고 보는 거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주간계획표라고 이제 우리가 만드는데, 주간계획표도 있고 월간계획표도 있고 있겠죠. 여기는 현재 주간계획표라고 시트를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 주간계획표라고 시트를 만들 거고, 옆에다 또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옆에 시트에는 월간계획표를 또 만들 거거든요. 얘는 주간계획표고 옆에는 또 월간계획표를 만들 거야. 그래서 이 계획표 모음이라는 파일로 저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여기다가 뭘 하나 붙여놨단 말이에요. 오늘 수업할 내용이라고 이렇게 살짝 붙여놨어. 우리 견출지 있잖아요. 견출지. 서류 같은 데 견출지 붙이잖아요. 네. 예. 그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밑에 있는 시트 탭이라 그래요. 그 시트 1, 시트 2라고 써 있는 자리를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 있는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주간 계획표, 이때는 주간 한 칸 띄우고 계획표 쓰지 말고 주간 계획표 붙여 쓰셔도 돼요. 그 옆에 거는 월간 계획표. 원래는 더블 클릭이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뜨니까 여기에서 이름 바꾸기를 누르는 거였는데, 이름 바꾸기 그러면 되는데 더블 클릭해도 이름 바꾸기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그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써 있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해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간계획표 시트, 월간계획표 시트가 생겼으니까 누구라도 이 문서를 열어놓고 보면 월간계획표 여기 있네요, 주간계획표도 있네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출석부에도 견출지 부분이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서류함 같은 거 보면은
거기다 메모에 써놓으면 알 수 있잖아. 이게 무슨 출석부, 무슨 과정 출석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옆에도 볼 수 있고 반 접었을 때 앞에도 보일 수가 있고 서류 행정을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시트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주간계획표인데 1주차래 1주차. 이게 1주차 주간계획표고 또 2주차 주간계획표도 있고 3주차 계획표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책대로 바꾼다 그러면 자, 월간계획표는 의미가 없겠네. 그러면 여기에는 월간계획표 의미가 없으면 월간계획표를 오른쪽 버튼 눌러 삭제해버리면 돼요. 삭제하면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볼륨을 이렇게 좀 조절해 놓고 얘를 삭제하려고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삭제를 누르면은요, 소리 들으셨나 몰라? 오른쪽 눌러서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시트는요 그냥 삭제하면 쑥 삭제가 됩니다. 예, 삭제가 되는데 소리가 약하지? 여기는 월간 계획표 삭제하려 그러면 경고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삭제를 하는 순간 얘는 못 찾아. 저장도 안 해놨던 거잖아 이거요. 이 문서는 저장도 안 해놨던 거잖아요. 저장됐던 문서를 가져와서 작업하다가 모르고 시트를 삭제하면 저장을 안 하고 다시 불러오면 그 시트는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문서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월간 계획표를 뭐라고 작성을 해놨는데 확인도 안 하고 삭제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건 영영 빠이빠이예요. 해결을 못해요. 자, 지금 주간 계획표가 아니라 이게 1주차래. 그러면 주간 계획표를 더블 클릭해서 1주라고 바꿔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주간 계획표 형태는 동일하잖아요. 2주차도 필요하고 3주차도 필요하고 4주차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얘를 똑같은 걸 다시 만들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 1주라는 시트를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동 복사라고 있어요. 이동 복사. 그래서 복사본 만들기 선택하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복사본이 하나 더 생겨요. 다시 볼게요. 1주라고 되어 있는 시트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 복사를 누르면 복사본 만들기를 선택을 해야 복사본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고 움직이면 그냥 이동이 되는 건데, 얘를 1주 현재 시트 앞으로 갈 거냐 끝으로 갈 거냐 선택해 줘야 되겠죠. 1주 옆에 오른쪽에 생겨야 될 것 같아.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서 2주로 고치면 두 번째 주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시트를 일일이 이동 복사를 눌러서 하는 방법도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요 시트 탭을 1주를 끌고 2주 뒤로 가져가면 1주, 2주가 위치가 바뀌어요. 1주 있던 시트를 2주 뒤로 끌고 가면 2주, 1주가 위치가 바뀌어요. 이동이니까. 근데 1주나 2주를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하나 더 생겨. 하나 더 생기거든요. 그렇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시트 탭, 시트 이름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어디까지 가느냐? 더하기 표시가 나타날 때까지. 마우스를 움직이면 거기 더하기 표시가 어디 나타나거든. 그러면 이제 얘를 3주차로 바꾸고, 쟤를 4주로 바꾸고, 뭐 5주차가 있으면 5주차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주차 이름을 바꿔야지. 주차 이름을. 1, 2, 3 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지는데요? 가로치고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주 옆에 5주에 2라고 써있지 2주차는 아니잖아. 네.
1주라 쓰면 2주로 바꿔야 되고 3주로 고쳐야지. 1주 가로 열고 2, 1주 가로 열고 3 하면 안 되지. 예. 요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우리가 바꿔야지. 복사를 하면 알아서 이름이 1주가 2주가 되고 2주가 3주가 되는 게 아니라 1주를 복사했으니까 1주의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복사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파일도요. 이 파일을 복사를 해서 누르면 복사본이라고 뜨거든. 이렇게. 복사했다는 뜻으로. 그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더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더하기 표시 누르면 시트가 하나 삽입이 되죠. 네. 근데 그 시트는 어디 생기냐면은요, 현재 시트 오른쪽에 생겨요. 현재 시트. 현재가 1주차였으면, 현재가 1주였으면 1주에다 놓고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누르면 1주 옆에 새로 하나 더 생기는 거지. 1주 오른쪽에. 아, 네, 생겼네요.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드릴게요. 61쪽 한번 보실래요? 61쪽? 61쪽에 시간표 나와 있잖아요. 셔틀버스 시간표요. 네. 비어있는 시트 하나 만드셔가지고 여기다 한번 해볼 거예요. 시트 시트 몇 번이든 상관없이 비어있는 시트에다가 이제 셔틀버스 시간표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정거장 서초 레미안 2호선 교대역 이쪽 어디 동네인가 본데? 거기 9시부터 9시 5분 사이로 이렇게 막 움직이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정거장 이름들이고, 다섯 번째 줄에 이제 뭐가 들어가죠? 여기 이제 그 9시부터 여기는 10시죠. 그렇죠? 10시잖아요. 여기는 9시 5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표가 이만큼 만들어져야죠? 이거를 자동 채우기로 만드시면 돼요. 책에서 어느 정도 설명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잠깐 지금 내드릴게요. 예. 자, 일단 셔틀버스 시간표 이거는 나중에 병합을 하면 되고, 여기 있는 글자부터 써봐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정거장 알트 엔터 시간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서초 알트 엔터 레미안, 여기는 2호선 교대역. 왜 그렇게 하나 보세요. 교육대학 후문. 남부 터미널은 몇 글자예요? 우리말로 5글자잖아요. 영어로는 10글자란 말이야. 근데 이 밑에 들어가는 시간은 어때요? 시간 몇 글자 없잖아요. 시간은. 그러니까는 남부 터미널을 바꾼 거야. 그래서 길어봤자 우리말 4글자. 교육대학 후문. 여기는 서초 우체국 이런 식으로 바꿔보자 이거죠. 여기는 현대 아파트, 그 다음에 무지개 아파트, 신동아 알트엔터 상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길어봤자 4글자 우리말로. 자, 이제 얘가 문제죠. 얘는요 오른쪽 정렬하면 다 오른쪽으로 가고, 정거장이라는 글자만 오른쪽 정렬이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엑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특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는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 이게 되는데, 엑셀은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 통째로 가는 거지 따로따로 절대로 못 가요. 그래서 글자 앞에다 놓고 더블 클릭해서 글자 앞으로 가서 스페이스 바로 밀어야 돼요. 좀 웃기죠? 그렇죠? 엑셀의 특징인데 할 수 없어. 너무 많이 밀면
보세요. 좀 전에 밀어놨더니 딱 맞을 것 같은데 줄이 바뀌어 버리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선을 대각선을 넣어주는 건 어려운 건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만큼 대략 테두리선 그려놓으면 뭐 되겠지. 이거 넣으면 되겠지. 뭐야, 모든 테두리 이거 누르면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운데 맞춤하면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 두 개를 블럭 잡아서 훑으면 5분 간격씩 움직이고요. 여기서 밑에는 1시간 단위로 가는 거죠.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갈 수가 있나 볼까, 이렇게? 안 되죠? 안 돼요, 이게. 천상 9시짜리를 먼저 훑어. 한 번은 내려가야 돼, 드래그 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더블 클릭. 아, 그다음 더블 클릭. 왜? 내려간 자리가 있으니까. 내려간 만큼은 더블 클릭 내려가잖아요. 일일이 다 했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저도 다 그렇게 배웠어요. 더블 클릭이란 자체를 몰랐었어요. 저는 엑셀을 공부하면서. 그냥 꽤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한 10여 년 지나서 더블 클릭하는 게 있다더라 하는 거를 나중에 엑셀 배울 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책자에 보면 자동 채우기 할 때 더블 클릭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게 설명돼 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그런 게 있었어? 저도 놀랐겠지. 근데 저는 엑셀이 지구상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배우다가 아마 요거까지 마무리 짓는데 제 생각에 한 10년 걸렸을 것 같아. 왜냐면 이런 책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냥 생각나는데 엑셀에다 뭐 두들기고 넣어보는 거지. 그러다가 뭔가 그래, 두 줄 바꾸는 게 두 줄은 안 바뀌는 거야. 알트 엔터 치는 것도 몰랐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엔터라는 게 쉬프트 엔터도 있고 알트 엔터도 있고 컨트롤 엔터도 있고 무슨 엔터도 있고 엔터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해보니까 알트 엔터 치니까 줄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엑셀에서는 두 줄을 바꿀 때 알트 엔터를 쳐서 바꾸는 거보다 라고 나름 제가 깨달은 거죠. 근데 이런 책자에 보니까 다 있잖아. 제가 엑셀 배울 때는 책이라는 게 지구상에 없었어요. 엑셀 프로그램을 개발한 MS사가 매뉴얼 한 권을 줘. 영어로 되어 있는 매뉴얼을. 영어로 된 걸 어떻게 보라고. 그러니까 안 보고 마는 거지. 그 이후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제 책들이 만들어져 나오니까는 공부하기가 수월했던 거죠. 진짜 맨 땅에 박치기 했던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이건 없는 거네? 16시는 없네? 그럼 얘를 통째로 지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12번 줄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이제 클릭은 12에다 클릭하고 오른쪽에다 여기다 하든 상관없는데 처음에 12를 클릭해야 돼. 근데 여기다 오른쪽 누르면 안 되죠? 12번 줄이 있는 곳에 가서 오른쪽 눌러야지. 그러니까 클릭은 여기다 하고 오른쪽은 여기다 누르면 불편하니까 전 12에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지. 그러면 삭제라는 게 있죠, 삭제. 네. 근데 삭제 옆에 영어로 D라고 돼 있잖아. 네. 딜리트, I는 인서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오른손이 D를 누를 준비를 하고 먼저 가. 왼손이 키보드에 있는 D를 누를 준비하고 가고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메뉴가 뜨잖아요. D. 근데 이거를 오른쪽 눌렀다가 마우스로 D 눌러도 되고 키보드로 D 누르랜다. 그래서 그때 D 누르면 안 되지. 박자가 느리잖아요. 왼손은 D 누를 준비하고 있고 이때 메뉴를 호출해서 그냥 삭제해버려야지. 남들보다 0.1초는 빠를 거 아니야. 그렇게 계속 조금씩 빨라지면 계속 빨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책이 이렇게 돼 있네. 이 전체가 두 줄로 돼 있네. 두 줄로 겉박스가 여기도 두 줄이고 여기도 두 줄이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 겉테두리가 두 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진한 걸로 돼 있고요. 아랫줄만 두 줄이구나. 큰일 났어요. 눈이. 정거장 시간 다시 한 줄로 놓고 이렇게 돼 있고 메뉴
전체 테두리만 두꺼운 거로 겉에가 돼 있고, 여기는 두 줄로 아래쪽 여기 아래쪽만 두 줄로 돼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왜 안경을 썼는데도 이렇게 잘 안 보인대냐? 자, 알트 앤 터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써있네. 9시하고 9시 5분 썩어서 두 개를 드래그하면 5분 간격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놓고요. 보세요. 테두리를 먼저 둘러놓고 나서 여기다 9시 넣어주고 여기다 9시 5분을 써주면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드래그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테두리 선 끝에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끝에가. 여기는 앞에가 굵은 줄이죠? 굵은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블럭 잡아서 했으니까 굵은 줄, 두 개씩 굵은 줄이 가. 그리고 여기는 굵은 줄이 깨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천상 여기 옵션에 가서 서식은 빼세요. 서식 없이 채울 겁니다. 그래야 선이 살아나. 특히 얘 자동 채우기 하고 내려가면 밑에 선이 깨지거든요. 그러면 서식 없이 채우기 하고 또 더블 클릭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아래 선이 깨지니까 또 서식 없이 채우기를 또 일일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테두리 선은 무조건 다 한 줄로 다 해요. 선은 다 한 줄로 하고 두 줄이 있든지 하는 거는 나중에 꾸며보는 게 낫겠지. 왜냐면 테두리 선 때문에 서식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주 보기 싫지 그러면.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저는 얇은 줄로 둘러버리고, 그래야 이게 자동 채우기 하더라도 수월하지. 테두리 선이 없으면 좀 허전해 보이니까 하되, 무조건 뭐 두 줄이고 굵은 줄이고 이런 거 안 하고 뭐 이렇게만 해 제출해도 되잖아요.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타이틀만 병합해 주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여기다가 색깔을 좀 넣어줬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색깔을 꾸미는 기능도 있지만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스타일. 여러분 이 스타일이 좀 되게 넓게 나오죠. 제가 지금 화면 해상도가 1600, 9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여러분처럼 1920으로 바꿔놓으면은 저도 여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이 창의 크기를, 화면의 크기를 줄이잖아요. 화면의 크기를 줄이면 여기 있는 스타일이 아까는 이렇게 종류별로 보이다가 이렇게 보이다가 이 너비가 줄어들잖아요. 너비가 줄어들면 메뉴가 뭉쳐요. 넓으면 있는 대로 보이고, 그러니까 넓으면 있는 대로 보이고 너비가 없으면 뭉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스타일이라고 나오는데 얘들이 쫙 다 펼쳐져 있을 수 있어요. 너비에 따라서. 그럼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제목 1 뭐 이렇게 여기서 이런 색깔로 꾸밀 수 있죠. 이렇게 강조색 5 이렇게. 그러면 한꺼번에 색깔하고 글꼴 색깔이 채우기 색깔하고 글꼴 색깔이 한꺼번에 바뀌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블럭 잡고 나서 채우기 색깔을 파랗게 넣어주고 글꼴 색깔을 다시 하얀색으로 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스타일이라고 했단 말이야. 내 스타일이야. 꾸미면 되지 이렇게. 이 스타일 얘기 나오면 예전에 개그맨 중에 누군가가 뭐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보고 딱 자기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막 웃기게 얘기했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 글자를 쓰실 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죠. 특히 한글 문서 작성할 때 제일 큰 제목은 몇 포인트 무슨 글꼴, 중간 제목은 몇 포인트 무슨 글꼴, 그런 게 있어요. 특히 그 논문 같은 거 쓸 때, 연구 논문이나 졸업 논문 쓸 때 학교에서 지정해 주거든. 글꼴의 크기는 몇 포인트로 하고 어떻게 글꼴은 뭐로 하고 뭐 이런 거, 장평은 뭐로 하고 이런 것들. 근데 엑셀은 그런 거 심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집에서 엑셀을 할 때는 무조건 10포인트. 엑셀이 기본이 11포인트 아닙니까? 근데 저는 무조건 10포인트.
아래한 거라고 똑같이. 그럼 매번 할 때마다 제가 여기 가서 전체를 선택하고 얘를 10포인트로 줄여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파일에 가서 왼쪽에 파일에 가서 아래쪽에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 요런 게 보이죠? 그렇죠? 요런 거. 그럼 이거를 10포인트로 바꿔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는 적용되지 않고 엑셀을 껐다가 다시 키면 그때부터 이제 10포인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예전에는 얘가 기본이 3장이었어서 시트가 셋. 시트가 셋인데 지금 시트가 기본 하나로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유난히 요거만 10포인트로 고쳐서 쓰고 있어요. 11포인트가 싫더라고. 왜냐면 어려운 걸도 10포인트인데 얘만 왜 11포인트야? 하고 괜히 제가 한번 반항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 나머지는 뭐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손댈 의미는 저거 그때 언어 교정하는 거 잠깐 했었죠. 자동 고침이 옵션에서 맞춤 우리말 맞춤법이라든지 하는 거 표준말 맞추는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그때 제가 여기까지는 설명드렸었을 거야. 여기 있네. LJM 이정민 쓴 거. 괄호 열고 KS라고 괄호 닫고 하면 KS 마크 찍히는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것이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거. 문장이 뭐예요? 문장. 쭉 가다가 마침표를 찍으면 문장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나는 이건 우리말이잖아. 영어로 아이는 소문자로 쓸 일이 없죠. 아이라는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쓰이는 거잖아. I am a boy. 그랬더니 I자를 써놓고 보세요. 첫 글자 대문자로 바뀌잖아 그러더라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You are a girl. 안 바뀌잖아. 문장의 첫 글자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MS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국 MS 미국에는 전화해봤자 의미도 없으니까 이걸 갖고 따졌더니 거기 있는 헬퍼 한 분이 안 되나요? 안 되니까 전화 드렸지 되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될 텐데요? 그럼 안 되는 사람은 뭐가 이상한 거잖아. 그럼 해보셨나요? 제가 여쭤봤더니 해보지는 않았는데 될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길래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안 되네요? 본인이 안 되네요? 그러는 거야. 그 대화가 안 되죠 그 사람하고. 좀 이따가 좀 연륜이 있은 분을 바꿔주시더라고. 했더니 예,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야 이거 you 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다음에 한 칸을 띄고 또 다른 단어를 쓰잖아. 이제 문장을 두 번째 문장을 쓸 때 you 바뀌었죠? 제가 여기다가 마침표 찍고 한 칸 띄우고 이제 다른 문장을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you 하고 스페이스바를 띄면 두 번째 문장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어요. 여기 보세요. 파일에 옵션에 아까 우리 그 언어 교정에 가보면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아니라 두 번째 문장부터. 그럼 이걸 다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문장으로 생각할 텐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길래 해봤더니 두 번째 문장서부터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 이것도 잘못된 얘기지 뭐. 아이라는 단어는 본래 대문자잖아요. 그렇죠? 그건 소문자로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되잖아. 먼데이라고 썬데이라고 쓰면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는 거는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동작
수식 자동 고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보통 안 쓰는 거니까 그런데 이 자동 고 이거는 이제 우리말이니까 희노애락이 아니라 희로애락. 희망. 아, 이것도 많이 틀리나 보다. 이렇게 희망이 아니라 희망 이렇게 바뀌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휴게실 이게 여의가 아니라 어이잖아요. 어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글을 쓰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틀려버리면 참 뭐하다고 솔직히.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보세요. 63페이지 보시면 우리 아이 예방접종 스케줄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자, 샘플을 한번 열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샘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3장에 나와 있는 혼자 풀기 결과에 가서 여기는 이렇게 넓잖아. 셔틀버스 시간표가 서초 레미안 무지개 아파트 넓죠. 이게 과연 종이 한 장에 인쇄가 되느냐가 문제야. 화면상에서는 멋있는데 이거 프린터로 인쇄하면 종이 한 장에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도 한 장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안 나와. 근데 이거는 얘를 여기를 조금만 더 줄여줘도 한 장에 나오거든. 근데 우리 이거 연습 이거 교재 나와 있는 얘는 벌써 이만큼이 밀려나간 거예요. 한 페이지에 안 들어가요. 줄일 수가 없잖아. 글자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글자를 두 줄로 바꾼 거예요. 다. 물론 얘를 인쇄할 때 가로 용지로 인쇄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크게 인쇄해서 붙여놓으면 되지. 정거장마다 붙여놓고 사무실에서 붙여놓으면 되지. 버스 안에서 붙여놓으면 코팅해서 딱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런 용도인데 그게 이제 다른 용도로 인쇄했을 때 안 맞을까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됐냐면 요 세 줄이 한 세트죠? 세 줄이 한 세트잖아. 우리 교재 62쪽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작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다 한번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에 연간 일정표 만들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월, 여기 분기, 여기 주요 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월은 두 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1월이고 여기가 제니월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월이라고 썼으니까 쭉 훑어서 12월까지 나오면 되고 제니월이라고 썼으니까 디셈버까지 나오겠죠. 알아서. 이건 자동 체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사분기죠. 여기 1사분기잖아. 어디 갔어? 1사분기 이렇게 쓰는 거잖아. 1사분기라고 쓰고. 근데 얘가 지금 3개월씩 묶는 거 아닙니까? 3개월씩 묶어서 병합을 하고 이 병합된 거를 자동 채우기 하면 병합 단체로 늘어나요. 같이. 얘는 낱개별로 움직이는 아이고 얘는 3개씩 묶어서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주요 일정은 넓죠? 넓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테두리 선 들어가고 뭐 가운데 정렬하면 딱 맞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신에 이제 여기가 병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를 한자로 바꿔서 이렇게 한글 옆에 한자로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이거에 뭐 가운데 병합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요렇게. 그다음 색깔 넣는 건 뭐 나중 문제고. 그런데 제가 해본 것 중에 얘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거.
예방접종 있잖아요. 이거 예방접종. 이거. 그게 얘가 여기까지는 기본 접종이고 여기는 태명이 나와 있고 여기 행복 있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3개 2차 3차 4차 5차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3개씩 병합이 되어 있고 3조씩 병합이 되어 있고 요것이 하나잖아요. 여기까지 만들면 되죠. 여기까지. 그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나가고 얘를 복사해서 옆에다 붙이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1차니까 얘를 또 옆으로 훑으면 어떻게 돼? 5차까지 늘어나겠지. 이게 자동 채우기란 개념하고 셀 복사란 개념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 세 줄이 옆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줄을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핵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다른 명칭으로 가야 되겠지. 비형간염 뭐 이런 식으로 여기를 바꿔 가야지. 항목 이름을. 전반적으로 어때요? 여기까지 똑같잖아. 여기까지 똑같잖아. 얘가 이름이 다른 거지. 얘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셀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아래 한글은 하나의 셀을 줄 단위, 칸 단위로 분리가 되는데 엑셀은 분리 자체가 안 돼요. 두 개를 합치면 몰라도.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얘를 세 식으로 쪼개면 좋은데 쪼갤 수가 없으니까 세 개를 병합하는 수밖에 없다. 세 개를. 그게 처음에 만들어졌던 요거였죠. 요렇게. 기본 양식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면서 걔를 잡아 바꾸는 방법을.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 엑셀에 있는 셀을 색깔을 꾸미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것도 지금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고 그리는 거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를 작성하려고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를 엑셀로 직접 작성하지 말고 스케치를 먼저 하시라고요. 종이에다가. 이면지에다가 먼저 자대고 그리지 않아도 연필로 쓱쓱쓱 펜으로 쓱쓱쓱 그리면 모양은 나오잖아요. 그럼 몇 줄이 필요하겠다, 몇 칸이 필요하겠다, 병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떠오른단 말이야. 이제 그걸 보고 그려 나가는 거죠. 쉬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꾸며놨던 서식은 그냥 일반적으로 엑셀에만 있는 특이한 서식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색깔 꾸미고 뭐 이런 거는 다 대부분 있는 서식이죠. 그런데 이제 65쪽에 나와 있는 문서는 약간 달라요.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셔서 04장 4장에 나와 있는 나만의 서식을 한번 열어볼 겁니다. 지금 결과 파일을 보면은요, 요렇게 만들래. 요렇게 얘를 이렇게 만들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얘하고 쟤하고? 관리 번호가 1, 2, 3, 4가 아니라 20-1, 20-2, 20-3. 그 다음에 택배회사는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택배회사는 변동이 없는데 의뢰 일자가 다르네. 01월 061로 나와 있네. 몇 년도인지는 모르니까 연도를 넣었네요. 우리말로 연도를 넣은 게 아니라 한자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동호수도 101동 1206호라고 썼는데 그건 변동이 없고, 발송일자도 연도를 집어넣고 요일도 넣었네요. 비용란이 약간 달라요. 천 단위마다 구분교가 찍혔고요. 의뢰자가 고객이니까 님자를 붙였어요. 아무개님 이렇게. 남철님, 남성남님, 구봉서님, 심청님. 오, 김현자님도 나왔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족도가 100분율이잖아요. 0.8이 아니라 80%. 그렇죠?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결과가. 그리고 색깔이 지그재그로 돼 있죠?
색깔이 지그재그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거랑 우리가 한번 해봐야지. 엑셀스러운 게 좀 나온단 말이야 여기는. 자, 먼저 엑셀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데이터가 숫자예요. 엑셀에서 만나는 숫자는 예를 들어서 뭐 센티미터, 킬로미터 이런 숫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 표시, 돈이죠. 그 숫자를 쓸 때마다 3000이 아니라 3,000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어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 쉼표 스타일이라고 해요. 요거 얘만 눌러주면 끝나요. 그 오른쪽에 살짝 떨어지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가 찍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는 일반 숫자가 아니죠. 얘 쉼표 스타일 찍으면 안 되고 그 왼쪽에 있는 백분율을 눌러주는 거예요. 백분율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소점이나 자릿수를 한 자리 늘려줘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아까 택배 비용은 알아서 오른쪽 맞춤으로 들어가요. 근데 얘가 원래는 숫자니까 오른쪽에 가 있던 아이들이죠. 그래서 가운데로 늘리는 것 뿐이야. 가운데 원래는 오른쪽에 있던 애거든. 근데 이게 만족도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배운 거 있잖아. 여기 가서 더블 클릭해서 Alt 엔터 치면 두 줄로 들어가잖아요. 두 줄로. 그럼 너비를 줄일 수가 있지. 이렇게 두 줄로 줄이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야. 아까는 이거 너무 넓어. 넓으니까 얘가 횡해서 가운데 망춤을 한 거잖아요. 가운데 했더니 이게 다 두 자리로 돼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애는 두 자리, 어떤 애는 한 자리, 어떤 애는 세 자리로 들어가면 들쑥날쑥해서 보기가 싫어요. 딱 봐도 보기 불편해. 이게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자릿수가 쫙 맞으니까 보기는 좋아. 근데 이쪽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얘를 가운데 놓은 것 같은데 조금은 아니올시다 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이제 날짜를 좀 볼게요. 날짜. 이게 몇 년도예요? 더블 클릭해보면 나오지. 예. 네. 저 상단에도 있죠. 상단. 여기 수식 입력줄. 수식 입력줄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과정. 어떻게 해서 01월 061이 나왔느냐. 셀은 결과예요. 셀은 결과. 자, 여기 3000이라는 숫자가 택배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3000이라는 숫자를 쓴 건지 아니면 뭐를 더하고 곱해서 3000이 된 건지 모르잖아요. 여기를 찍어보면은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에 여기 있는 수식 입력줄 여기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아, 그냥 3000이라고 썼구나. 예를 들면 여기가 는 2000원에 1000원 추가해서 3000원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 뜨잖아. 여기 뜨잖아 이렇게. 아, 3000이라고 나타난 게 그냥 키보드로 3000 쓴 게 아니라 2000원, 1000원을 더한 거네. 여기는 수식 입력줄을 꼭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연도는, 자, 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날짜는 년, 월, 일로 구성되어 있죠. 구성 요소가 년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날짜를 보면 또 뭐가 나타나요? 요일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전 요일을 계산하는 걸 예전에 본 거는 기억이 나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이 무슨 요일이냐 그러면 모르지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 계산하는 사람들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뭐 그러면 무슨 요일 뭐 이렇게 딱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컴퓨터도 계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년월일만 나온 거죠.
그러면 얘를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서 표시 형식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엄지 검지죠? 컨트롤 1번 엄지 컨트롤 키 누르고 검지 숫자 1번. 오른손이 숫자 1번 누르러 오면 안 되고 마우스로 데이터를 선택해 주고 키보드는 컨트롤 1번 엄지 검지. 그 다음에 셀 서식 들어가 보니까 아까 이제 테두리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테두리 쪽에 글 표시 형식으로 와서 보니까 이렇게 mm월 dd1이라고 써있네. 그러면 저 올라가 볼게요. 쭉 올라가 보면 이런 거 있네.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 있고 한자로 되어 있는 애도 있네. 있죠? 굳이 한자로 쓸 일이 없지. 책에서는 한자로 쓰라고 된 것 같은데 한자로 안 쓰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M 두 자리로 되어 있잖아요. M 두 자리로 되어 있잖아요. MM, D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1월로 나오게 할 거냐 1월로 나오게 할 거냐 아니면 01월로 나오게 할 거냐. 두 자리로 나오게 하니까 MM이고 여기 보시면 다 1월이네. 다 1월이야 1월. 그러니까 1월이라고 한 자리만 나와도 되겠네. 근데 1이 문제 1. 얘는 6일이지만 10일짜리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10일짜리도 있네. 여기 10일짜리. 그럼 어떤 애는 9일이라고 나오고 어떤 애는 10일이라고 나오면 길이가 안 맞잖아요. 그냥 091로 나와야 되겠지. 그렇다면 월도 두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게 낫지. 01월, 02월. 왜요? 언젠가는 10월달, 11월달 안 나올 거냐고 이 아파트. 9월달까지만 쓰고 버려? 아니지. 그렇게 한자로 표기할 거냐. 근데 이렇게 샵샵샵 뜨는 거는 오류예요. 샵의 개수가 지금 한 10 몇 개가 나왔는데 자릿수가 부족해요. 늘려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저 이만큼 아예 넓었으면 괜찮은데 좁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C하고 D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지지. 원래는 여기가 1월 6일이라고 나왔으니까 공간이 삐좁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01월 06일이라고 나오게 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2020년이나 20년이라고 나오게 책에는 써 있었잖아요. 보세요. 얘가 원래는 연도를 두 자리로 깔고 월도 한 자리고 일도 한 자리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와 이렇게. 그런데 연도를 몇 자리로 꾸몄어요? 아까 우리가 네 자리, M을 두 자리, D도 두 자리 했잖아. 2020년 01월 뭐 31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릿수가 부족하다고 나오니까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펼쳐야 되고. 이제 발송 일자를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의뢰 일자고, 그럼 택배를 발송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플러스 뭐까지? 요일까지 넣어줘라 이거지. 요일까지. 그럼 여기는 서식하고 여기는 서식하고 똑같은 건데 요일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자, 컨트롤 1번 상자 시청에 들어가서 전 우리말로 되는 연월일을 쓸래요. 지금은 이제 한자로 된 걸 써봤으니까 우리말로 되는 걸 쓰고, 여기다가 가로 열고 A 가로 닫고. 우리 책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69페이지 보면은 YY 년 MM월 DD1 가로 열고 A 3개. 왜 안 써지죠? 거기다 클릭을 하고 써야 돼. 여기가 아니라 선생님, 여기가 아니라 얘를 선택하면 여기 나타나잖아요. 아, 거기에다가. 당연히 자릿수가 부족하죠? 그런데 원래는 자동으로 넓혀져야 돼요. 여기 볼게요. 제가 여기다 날짜를 썼는데 여기 있는 셀 서식을 아까 그런 식으로 여기다 요일까지 넣잖아요.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넣고 나서 확인 누르면 알아서 벌어졌죠? 알아서 벌어졌잖아요. 원래는 벌어지는 게 원칙인데 이 책 저자가 여기를 자리를 지정을 해버렸어. 이렇게 처음에.
자리를 지정하는 바람에 양이 많아지면 자리가 삐좁다고 샵샵샵 하고 에러가 뜨는 거지. 경계선만 더블 클릭하면 되죠. 경계선만. 보시면 65쪽에 보시면 요렇게 돼 있어요. 관리 번호가. 그럼 이제 이거를 입력하시려고 여기다가 20-01 이렇게 입력하고, 그렇죠? 20-01이라고 입력했어요. 20-01. 그럼 뭐로 나온 거예요, 이게? 2021년 1월 20일로 나왔어. 20-01이 2021년 1월 20일로 나왔다고. 무슨 연관이 있지? 20-01이면 거꾸로 쓴 건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안 나와요 라고 하셨어 아까. 그렇죠? 원래 책의 샘플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고치려고 했던 건데, 요런 거를 셀 서식으로 이렇게 고치려고 한 건데, 이거를 보고 그대로 입력하는 바람에 엉뚱한 데이터가 나오니까는 짜증이 나시는 거지. 당연히 그런 거예요. 선생은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 혼자 막 설명하고 있지. 어? 그리고 이제 이 날짜 같은 거 쓰는 것도 날짜를 이렇게 썼단 말이야. 1월 7일 이렇게. 1월 7일 이렇게. 글자야 이거는 글자. 그래갖고 이제 여기다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아까 그 년월이 있었잖아요. 년월일 이거를 추가라고 썼어. 이렇게 AA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렇게. 응?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렇게 다 썼는데 문제는 아니 왜 안 되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1월 7일이라고 쓰면 제대로 나오는 거야. 1월 8일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8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예. 그럼 저거를 외워야 돼요? 저거 외워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처럼 하면 되고. 자,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렸나 보다. 날짜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날짜 입력하는 방법 알고 계셔야 돼요. 년, 월, 일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년 슬래시 월 슬래시 이렇게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21-5-12라고 쓰면은 2021년 05월 10일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 21/5/12라고 써도 2021년 05월 10일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월하고 일만 쓰면은 그래서 5-10이라고 써버리면 이렇게 쓰면은 05월 12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연도는 생략된 상태로. 연도는 현재 연도. 연도. 뭐 어느 게 맞지? 헷갈려. 현재 연도. 틀리더라도 똑같이 쓰는 게 괜찮겠죠? 예. 그러니까 연도를 생략하고 쓰면은 현재 연도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연도가 생략된 상태로 월일만 나와요. 월일만 입력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돼 있는 거를 몇 년 몇 월 며칠로도 바꿀 수가 있어야 되고, 몇 년 몇 월 며칠로 입력된 거를 연도를 빼고 몇 월 며칠로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년을 날짜를 썼으면 다 빼고 요일로만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그거 YYY 이거 DD 이거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연월일 요일 있는 거 이거로 꾸미면 되는 거야. 뭐든지. 그래서 아까 있는 샘플 데이터에서 요거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꾸민 거잖아요. 여기 동호수는 어떻게 들어갔나 보세요. 동호수는 100일동에 1206호라고 다 썼죠? 이게 예를 들어서 102에 1103, 그럼 요 세 글자는 동이고 뒤에 네 글자는 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숫자로 쓸 일은 아니지. 왜? 숫자를 가지고 동호수를 쓰면서 뭐 평균 계산할 것도 아니고 합계 계산할 거 아니잖아요. 그럴 거라면 귀찮더라도 102동 1302호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써주는 게 낫지. 이거 글자잖아. 그냥 글자잖아. 근데 이건 날짜니까 2020년 01월 12일 가로 열고 금하고 쓰면 이건 글자라고. 날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20 빼기 1 빼기 10이라고 쓰면 돼. 날짜가 되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이 셀 서식을 고쳐주면 되고, 귀찮으면은요 보세요. 요거에 대한 서식 있잖아요. 저 서식 복사. 서식 복사라고 있잖아요. 이 날짜에 들어간 서식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버무리면 돼. 첫 번째 요 뇌를 찍고 서식 복사 눌러. 그 여기다가 비벼주면 돼. 자, 여기 있는 서식만 복사하겠다. 내용은 안 가져가고 색깔, 맞춤, 테두리선, 또 아까 셀 서식에 들어가는 뭐 YY 이런 거 있었죠? 그걸 서식을 복사하는 거야. 그 여기다 찍어주면 어떻게 돼? 여기다 이렇게 쓴 사람 있잖아. 이렇게 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서식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비벼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서식만 붙는 거야. 서식만. 서식 복사 굉장히 재밌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서식 복사는 단축키 없어요? 서식 복사는 단축키 없어요. 서식 복사는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이 서식을 여기다 비비면 안 되지. 서식 복사는 단축키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키는 있나요? 명령이 없어요. 여기 보면 이 복사는 컨트롤 C인데 컨트롤 X고, 그렇죠? 컨트롤 V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천상 마우스를 갖다 비비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요 서식 복사가 마음에 들었어.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테두리 색깔을 이렇게 넣을 거야. 이렇게 노란색에 빨간색을 넣을 거야. 가운데 맞춤을 할 거야. 테두리 선도 그릴 거야. 얘를 서식을 복사해서 여기다 비벼 제끼면 똑같이 생기는 거지. 이 서식을 한번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서식 복사 눌러서 여기다 비벼주면 똑같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꾸며지는 거죠. 다일리를 찍어야 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결과를 보면 색깔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들어갔잖아요. 네. 요거는 현재 안 했고, 요건 해야 되겠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단순히 숫자가 들어갔죠. 그런데 어떻게 나와야 돼요? 결과가 20에 20 대시 뭐뭐. 여기 보면은 20이라고 글자를 써놨어. 20. 20이라고 쓴 건 메시지야. 뒤에 빼기 00이라고 썼죠. 그렇죠? 그럼 무조건 두 자리는 만들어라 이게. 1 그리지 말고 01. 왜냐면 이렇게 01, 02, 03 이렇게 나와 보기 좋을 때가 있잖아요. 10자리 같으면, 두 자리 숫자 같으면. 세 자리 숫자 같으면 001, 002, 003 해서 999까지 나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셀 서식에 들어가서 자릿수를 두 자리를 만들어. 두 자리. 그러면 다 두 자리로 나오고, 얘를 세 자리를 만들면 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007 007 썼더니 7만 날아갔잖아. 7만. 왜? 앞에 007은 유효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효 숫자는 안 나와. 야, 유효 숫자만 나오지 유효 숫자가 아닌 건 안 나온다고. 우리가 7.0000 아무리 써도 .00 안 나와요. 7.05라고 쓰면 몰라. 7.05에 0은 유효 숫자죠. 그러니까 나오겠지. 70일 때 0은 유효 숫자잖아요. 근데 70.0은 뭐야? 유효 숫자가 아니거든. 70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셀 서식에 들어가서 0000이라고 쓰면 뭐냐면 무조건 자릿수를 만들어라. 세 자리로.
근데 앞에는 20이라는 숫자가 있었고 빼기 두 자리로 나와라 이거지. 앞에 20은 무조건 나와라 이거. 20은 메시지니까 따옴표에다 찍어도 돼요. 따옴표에다 20이라고 찍어도 돼. 이렇게 찍어도 돼. 그러니까 따옴표라고 우리 책에는 20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메시지고 요거는 자릿수를 확보하라는 뜻이거든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따옴표에다 20 여기다 따옴표를 찍어주면 이렇게 찍어주면 여기까지는 메시지고 여기까지는 메시지고 요거는 자릿수 확보하는 두 자리. 그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관리번호가 2000년도 거니까 2020년 건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좋게 나온 거지. 2021 같으면 21에 두 자리 만들면 되지. 그렇다고 이거를 일일이 20에 01 쓰면 아까 날짜가 이상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할 수가 있어요. 자, 007 쓰면 007 안 나온다 그랬죠? 호따옴표를 쳐. 호따옴표. 엔터 왼쪽에 호따옴표가 있죠. 쌍따옴표 말고 호따옴표. 그리고 쓰면 글자로 인식을 해요. 호따옴표 치고 20-01 쓰면 대신에 007에 00은 숫자가 아닌데 00을 굳이 썼네? 녹색점이 뜨잖아요. 녹색점. 혹시 입력한 사람이 실수했나 하고 하면 시끄러! 무시해! 너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안 나와요. 나온다 할지라도 프린터에서 인쇄하면 안 나오는 거고 화면상에서만 이렇게 찍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얘는 글자고 얘는 숫자였죠? 얘는 숫자잖아. 15, 16, 13, 20 이런 거를 숫자를 앞에 201 붙인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결과 파일 보니까 이렇게 색깔이 지그재그로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 지그재그로 일일이 우리가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꾸미는 방법을 보여드리죠. 지금 여기는 지금 지저분하게 제가 삭제해버리고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이만큼이 원 데이터 아닙니까? 이 데이터를 여기 보면은 표서식이라고 있어요. 표서식. 조건부 서식 옆에 표서식이라고 있어요. 이 중에 아무거나 찍으세요. 블럭 안 잡고. 어차피 1번 줄하고 3번 줄 사이는 분리가 돼 있잖아요. 이 동네에다 찍고 표서식 가서 아무거나 찍으세요. 그럼 알아서 블럭이 잡히고 확인 누르면 끝나. 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는 저 상단에 있는 거 눌러줄 때마다 알아서 색깔 바뀌는 거야. 색깔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여기 색깔 지그재그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 편하지 이게. 이런 거 그러면 얘는 단순히 색깔을 지그재그로 넣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자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하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면 옆으로 가죠. 옆으로 계속 옆으로 가요. 엔터를 치면 내려가는 거고. 그런데 얘는요 옆으로 가다가 보세요. 자기 동네에서만 돌죠. 그리고 이제 끝까지 갔잖아요. 여기 끝까지 갔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갔는데 탭키 누르면 밑에 줄이 생겨요. 여기다 20 여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팡 1월 7일 이건 뭐 201동 5555호 그런 게 있을려나? 여기는 1월 9일 7,000원 홍길동 57 서식이 꾸며져서 자연스럽게 붙어버리니까 그렇죠? 여기다 탭키 누르면 뭐가 된다? 알아서 빈줄이 생기는 거야. 지그재그로. 안 생기는데요? 표 서식만 누르면 된다고. 표 서식만. 자 보세요. 여긴 표가 아니죠? 여기 표처럼 생긴 애잖아.
그 여기는 표 서식이 들어갔거든. 표 서식이. 아까 이거 눌렀었잖아요. 우리 홈에서 표 서식 눌렀었잖아요. 아, 그래서 표처럼 약 꾸며진 거고, 여기 끄트머리에 보면 이렇게 계단처럼 하나 생긴 애 있죠. 니은자 눕혀놓은 거 마냥. 네.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아예 그만큼이 밑에 자리가 확보가 되는 거고, 알아서 또 글자를 쓰고 탭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표는 늘어나요. 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색깔을 구분해서 쓰기가 편하죠. 지그재그로 쓰면 수월하잖아. 보기도 편하고. 지금은 계산 공식이 안 들어가 있죠.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택배비라고 써보세요. 택배비. 이것도 택배비. 옆에다 하나 생기니까 뭐 하나 칸이 쫙 생겼죠. 이렇게. 안 생기는데? 생겼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원래는 얘가 요만큼이었었잖아요. 요만큼이었었는데 요만큼이었었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의뢰자인데 택배 비용에 만족도를 곱할 거예요. 그래서 그 택배비를 계산하는 연습 한번 해볼 겁니다. 는 택배 비용 자리 있죠? 택배 비용 자리 3,000원. F의 네 번째 셀이라고 안 나오죠? 골뱅이 택배 비용이라고 쓰잖아요. 택배 비용 난이라고 뜨는 거예요. 곱하기 만족도 항목을 선택을 해서 엔터 치면 어디다 곱하기? 다시 보세요. 는 택배 비용 3,000원짜리 3,000원짜리. 곱하기 만족도. 3,000원인데 80% 만족했으니까 2,400원. 한번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려고. 그치, 한꺼번에 다 됐잖아. 는 얘랑 곱하기 얘랑 여기 계산할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건 날짜니까 숫자랑 만족도. 이거는 80%니까 0.8이잖아.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를 계산해 본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는 F의 네 번째 셀 곱하기 H의 네 번째 셀로 나와요. 그런데 얘가 표 작업이 들어갔잖아요. 표 작업이 들어가면 알아서 밑에 몇만 줄이 있던지 간에 한꺼번에 계산해요. 항목을 하나 만들면 알아서 계산이 돼. 그럼 이제 여기 마지막 거 있잖아. 마지막에 가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거 아닙니까? 탭키 누르면 새로운 줄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7,500원 하고 이 사람은 85%래. 그러면 계산이 되잖아. 요 자리는 원래 택배비랑 만족도를 곱하는 자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숫자만 들어가면 알아서 계산이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는 뭐라 할까? 그 표 작업이 편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100% 편리한 건 아니고 불편할 때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편리한 게 많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공식이 들어갔잖아요. 뭐 곱하기 뭐 공식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일반 표 작업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5,000원 들어가고 여기 0.8 8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는 하고 얘를 곱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원래. 곱하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곱하기 별표. 별표요? 별표가 곱하기. 아, 별표. 아, 그거를 말씀 안 드렸구나. 아, 위에 죄송합니다. 있는 거요? 네. 자, 제가 숫자 아니 이쪽 맞아요. 이걸 엑셀을 처음 배우시는 몰라요. 저 처음 배워요. 자, 여기 계신 분 다 처음이실 텐데 더하기 빼기는 아시잖아요. 네. 근데 곱하기는 이거잖아요. 네. 근데 컴퓨터는 곱하기 이걸 안 쓰고요. 곱하기 본래 표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별표가 아니라 이거예요. 곱하기군요. 이걸 에스터리스크라고 읽어요.
에스터 리스크라고 읽어요. 2,000원 뜻은 곱하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읽어요? 이거.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볼게. 네? 이거 뭐라고 읽어요? 3 곱하기 4요? 예, 그렇죠. 네. 이거는 뭐라고 읽어요? 이거 뭐라고 읽냐고. 모르겠는데요. WXY로 읽어요? 뭐로 읽어요? WXY로 보통 WXY로 읽어요? W 곱하기 Y로 읽어요? WXY예요. 그렇죠. 얘는 X 곱하기고 얘는 X잖아요. 네. 똑같은 예를 썼는데 사람은 주관적으로 얘는 곱하기라고 읽고 얘는 X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곱하기를 이거로 바꾼 거예요. 컴퓨터에서. 구분을 위해서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나누기는 요게 나누기예요. 슬래시기요. 우리 키보드 오른쪽 숫자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별표하고 슬래시가 있죠? 이게 나누기 기호예요. 수학에서 나누기 기호는 수평선 긋고 위에다 아래 점 찍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컴퓨터를 했던 시점에는 키보드라는 것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시절이 키보드가 없었어요. 그때는 키보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OMR 답안지 있잖아요. OMR 답안처럼 천공카드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 종이를 주면 모는 종이처럼 돼 있어요. 80글자가 새겨져 있는 글자 종이를 주면 거기다 글자를 하나씩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칸에 맞춰서 원고지처럼 쓰듯이 글자를 써요. 위아래로 쫙 써. 그래서 그거를 수백 줄 수천 줄을 쓰겠죠.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받아본 천공수 타자 치는 사람이 종이 한 장을 집어넣고 위에다 이제 글자를 입력한 거를 타자로 쳐주는 거야. 대신에 따다다다. 그러면 그 OMR 답안지 구멍이 뻥뻥뻥 뚫려 나가고 위에 글자가 새겨져. 그게 한 줄이야. 그러니까 제가 글자를 쓸 때 이렇게 써버리면 3 곱하기 4인지 3x 4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는 이렇게 써야 곱하기가 되고 x는 그냥 x로 쓰자 이거지. 그 다음에 나누기를 쓸 때 보세요. 5 나누기를 이렇게 또박또박 쓰면 좋은데 프로그래머들은 급하니까 나누기를 그럼 이게 뭐 더하기에다 점을 찍은 건지 눈치껏 있는 사람은 나누기라고 아는데 오해 요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5 나누기 3 하고 이렇게 슬래시를 쓰면 5 나누기 3이 되는 거지. 나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하고 나누기 기호가 컴퓨터 초기에 기호가 달라진 거예요. 이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뭐라고 읽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라고 읽어요? 이거 D고 P죠? 네. 그럼 요거는 뭘까요? 이렇게 쓰 몰라요. 쌈난다니까? 이거 D야 P야 뭐야? 그럼 D잖아 D. 야 D가 이게 D냐 요게 D지. 뚱뚱한 P인데요? 그러면 야 P가 왜 이래? 이게 길어야지. 그래서 요렇게 써놓고 요렇게 써놓고 이렇게 그으면 D야. 이게 D고 이건 P야. 그런 약속도 있었어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 완전 전설 따라 삼천리 옛날 얘기인데 잠깐만. 자 이게 뭐라고 했었어요 제가요? I love? 아니야 1 love야 1 숫자 1이야. 숫자 1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 말했는데 소문자 L인데요? 소문자 L. 그래서 1은 이렇게 쓰고 I는 이렇게 쓰고 L은 이렇게 쓰게끔 예전에도 이거 갖고 싸움 났었어요. 그렇잖아. 1 러브고 2는 뭐 다른 거고 3은 뭐고 이렇게 쓰려고 한 건데 왜 이걸 I라고 썼냐 이거. 그럼 할 말 없잖아. 내 뜻을 표현을 못 했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I는 이렇게 L은 이렇게 1은 그냥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다 키보드를 본인이 입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구별할 수가 있는데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예전부터 나왔던 거라서 곱하기는 솔직히 헷갈리잖아요. 보세요. 여기다 썼을 때도 3
x 4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게 3x 4인지 3 곱하기 4인지 헷갈리잖아요. 아무리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이거지. 곱하기는 이건 x고, 뭐 소문자 x든 대문자 x든 x고, 이건 곱하기고. 본래 곱하기 이게 아니라 육각인데 다 그걸 별표라고 읽다 보니까 별표 오각형이 돼버린 거야 지금은. 원래는 육각 그런 거지. 곱하기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죠. 기호가 이제 그러게. 곱하기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곱하기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곱하기인데 세월이 달라서 이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곱하기 표시라든지 이런 것도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다 이제 또 하나 쓸 거잖아. 6,000. 얘는 70%. 답 안 나왔잖아. 처음도 우리가 계산했지만 어차피 처음엔 한번 계산해야죠. 근데 여기 두 번째 건 계산이 안 됐잖아.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계산이 되잖아. 알아서. 표 작업하면 어떻게 돼? 알아서 계산이 되잖아. 계산식이 들어가면 알아서 계산이 들어가. 그러니까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수월하지. 계산하기가 수월하지. 작업하기가. 그런 기능이 여기 들어간 것 같아요. 책 한번 보면 73쪽 들어갔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 여기 보면 표도구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잖아요. 표 밖을 나가면 없는데 표 안을 클릭하면 표 메뉴가 뜨잖아요. 그렇죠? 이때 머리글행, 이 머리글행 이거 줄무늬 열도 있어. 위아래로만 줄무늬가 있는 게 아니라 가로 세로로도 줄무늬, 가로로도 세로로도 줄무늬가 있다고. 근데 세로 줄무늬 열은 안 하고 줄무늬 행을 쓰지. 필터 단추가 필요 없으면 빼고. 필터 단추가 있으면 헷갈리거든 이게. 필터 단추가 뭔지 아세요?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쿠팡만 보고 싶어. 쿠팡만. 난 다른 거 보기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많잖아 지금. 그럼 여기 화살표 들어가서요. 여기 화살표 들어가서 쿠팡만 선택해. 쿠팡만. 그럼 쿠팡 것만 보여. 다른 건 안 보여. 걸러서 봤죠? 그게 필터야. 필터. 이거 뒤에 가면 배워요. 데이터 분석하면서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1년 거래 현황이 몇천 줄, 몇만 줄이 될 텐데 특정 거래 업체랑 거래한 것만 보고 싶어. 그러면 걔네들 모아서 봐야 되잖아요. 정렬하면 안 되지 또. 정렬하면 순서대로 뒤바뀐단 말이에요. 순서가 뒤바뀌어요. 엉망진창이 돼. 있는 그대로 해서 쿠팡이 아닌 건 빼고 쿠팡만 보고 싶은 거잖아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로젠 택배만 보고 싶은 거야. 로젠 택배만 보고 싶으면 로젠 택배만 나오잖아. 아니면 로젠 택배, 롯데 택배, 쿠팡 빼고 나머지만 보고 싶어. 그럼 나머지만 볼 수도 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기능이 많아요. 103동 거만 보고 싶어 이럴 수도 있고. 의뢰자가 홍길동 씨 것만 찾아보고 싶을 수도 있고. 택배 비용이 5,000원 밑으로 내려 5,000원 이하로 돼 있는 것만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조건을 건들면 돼. 만들면 돼. 예를 들어 발송 일자가 지금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5월달 것만 보고 싶어. 5월달 거. 여기 가면 지금 현재는 1월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1월, 2월, 3월, 4월 있으면 5월 것만 선택하면 5월 것만 보인단 말이야. 요거 단추 하나 들어간 것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굉장히 좋은 기능이야. 예. 지금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갑자기 여기서 그걸 설명해 놨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얘가 이제 다 끝난 거야. 1단집게 이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 끝났어. 그래서 한 몇천 줄이 나왔어. 그러면 이대로 두지 않고 얘를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편해요. 이거는 작업 중일 때, ing 할 때.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는 이렇게 보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끝났어. 업무가 다 끝났어. 그러면 얘를 고정시켜 놔야 돼. 색깔을 못 바꾸게 고정시켜야 돼. 그거를 왼쪽으로 가면 범위로 변환이라 그래. 범위로 변환. 보이세요? 어디인지? 예. 범위로 변환.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꾸민 것처럼 고정된 거야. 이렇게 꾸민 것처럼 고정이 된 거라고. 이거를 다시 표서식 들어가면 안 돼요. 의미가 안 돼. 표서식은 아무것도 없는 걸 갖고 표서식 하는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 갖고 표서식을 꾸며야 얘가 표가 색깔이 지그재그 나와서 예쁜 거지. 이렇게 꾸며진 거는 표서식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를 꾸며놨잖아. 이렇게 색깔도 꾸며놨잖아.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여기 색깔 넣고 여기 색깔 넣고 이렇게 꾸며놨잖아. 이렇게 꾸며놨어. 이렇게 꾸며놓은 거를 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표서식에 들어가서 꾸며놓으면은 의미가 안 먹어. 이게 여기 색깔이 들어가는 바람에 얘네들 색깔을 제가 인위적으로 투명으로 채우기 없음으로 해주면 여기 있는 표서식에 의한 기능이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잖아.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근데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꾸며진 거는 표서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꾸미기가 힘드니까 표서식에 들어가서 꾸며놓는 거지. 그걸 범위로 변화시킨다는 거는 원래 상태로 바뀌는 거지. 그대로 그 색깔 그대로 유지한 채로 고정시킬 때 쓰는 거야. 픽스 시킬 때. 얘를 범위로 변화시키면 이게 고정된 거야. 이제 요런 뭐를 만들었어. 도자기를 만들어서 딱 말려놨는데 그거를 다시 비비고 하면 어떻게 깨지잖아요. 엉망되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수월할 수 있어요. 내가 모양을 내기가 어려워. 아직 수준이 딸려서 그래서 좀 수월하게 꾸미고 싶어. 그럴 때 표서식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표서식 도우미가 예쁘게 색깔을 지그재그로 어떻게 할 건지 무슨 색깔을 할 건지 고르게끔 해주고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가지고 거기다 작업을 하면 데이터가 추가가 들어가도록 알아서 줄칸이 착착착 만들어지고 옆에 칸을 하나 더 늘려서 계산을 하면 알아서 계산이 착 나오고 그렇게 꾸며주는 거죠. 이제 표서식이 끝나고 나면 자 여기를 가보세요. 어디 있냐면은 74쪽에 중간 아래 이렇게 표로 작업한 아이들을 일반 범위로 다시 돌려놓으면은 바뀌는데 자 75쪽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표서식을 지정하면 좋은 게 뭐가 있대요. 첫 번째 데이터 추가할 때 자동으로 서식이 설정이 되고 두 번째 필터 기능도 생기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계산식이 들어가면 자동 계산이 되는데 여기 이걸 병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 병합하면 병합은 되죠? 아까 이거 이렇게 여기를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셀을 병합하거나 뭐를 삭제한다거나 그럴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요 사이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수도 있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 이 책에서는 표서식 안에서 셀을 병합하거나 셀을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삭제가 안 되는 건가? 자 보세요. 제가 오른쪽 눌러서 삭제
얘를 위로 밀면 위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가는데 색깔이 지그재그로 다 엉망진창이 됐네. 되죠? 되기는 되는데 비기 싫어졌지. 이뻐지지가 않잖아. 그리고 요 사이를 내가 이만큼 삽입을 하면 얘도 색깔이 지그재그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안 들어갔잖아. 여기 색깔이 안 들어갔잖아 지금요. 여기는 아 이거는 지금 저거로 된 거지. 일반으로 바뀐 거죠. 바뀐 거지. 다시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제가요 얘를 테두리선 없음하고 글자 색깔은 깜장으로 돌려놓고 테두리선 없애고 원래 이거였잖아. 아까 원래 이거였죠. 그렇죠? 이거를 아까 표서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꾸몄단 말이야. 이렇게 그 색깔도 여기 있는 걸 이용하면 지그재그로 바뀌고 그랬죠? 이렇게 바뀌었잖아. 근데 이거를 병합을 하면 어떻게 돼? 이걸 이만큼 병합할 수 있나? 여기 병합하면 병합이 안 되네. 그렇죠? 병합 안 되죠? 여기는 병합이 되는데 여기는 병합이 안 되잖아. 그렇죠? 표에서는 병합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제가 이만큼을 삽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삽입. 얘도 지그재그로 들어가요. 표 안에선 들어가. 그 다음에 얘를 아까 삭제했을 때 아까 여기는 삭제를 누르면 요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렇게 요런 게 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오른쪽 눌러 삭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칸을 삭제할 거냐 이 줄을 삭제할 거냐 그것만 하는 거지 밑에서 올려쳐서 삭제한다거나 이런 건 안 먹지. 그래서 책에서는 일단 병합은 안 됐죠?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되긴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삽입 삭제가 안 된단 말이야. 칸을 삽입하는 건 아까 여기서 칸 삽입하면 칸은 삽입이 됐지. 옆에다 집어넣으면 알아서 삽입이 됐고 아까. 그리고 밑에는 어떻게 돼요? 탭키 누르면 자동으로 줄이 생기면서 지그재그로 들어가죠? 들어가지 이거는. 그러니까는 아까 여기에서 네 번째는 뭐예요? 병합이 불가하다. 그리고 삽입 삭제 작업이 불편하다. 가능은 한데 그런 게 책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표 서식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냥 데이터를 새로 만들면서 위에서 아래로 쭉 데이터를 생성할 때 발생되는 시점으로부터 계속 상상해야 되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고 계속 쓸 거 아닙니까? 입력을. 근데 1년이 다 지났단 말이야. 1년이 1년 지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계산도 하고 뭐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표서식으로 그대로 두지 말고 일반 범위로 변환시켜서 보관해 두면 되고, 표서식은 주로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작업이 진행되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ing. 작업이 마무리된 게 아니라 현재 계속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게 표서식이라고 보시면 편해요. 엑셀은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이나 이거하고 달리 남의 데이터를 공부하면 진짜 재미없어요. 이게 뭔 상관이 있다고, 몇 년도에 몇 월칠 택배비가 얼마 들어간 게 뭔 상관이 있다고, 쉼표살 찍어주면 뭐 컴마 찍히는 거? 그게 뭔 의미가 있다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차계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차계부의 평균도 내봐야 되고 분석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엔진오일을 교체하면서 쓴 돈인지 주유비로 들어간 돈인지 사고비로 들어간 건지 뭐 한 건지 모르잖아. 그런 거를 관리하는 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배우는 거를 가지고 여기다 적용하면 되겠다, 머릿속이 착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다음 시간에는요, 인쇄 작업에 관한 거를 할 건데요, 아직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아까 여기 님자 붙이는 건 아직 안 했거든요. 님자 붙이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메모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